광주의 관문으로 불리는 광천사거리입니다. 버스터미널과 호남권 최대 백화점이 들어선 곳이죠. 이 일대를 지나는 차량이 하루에만 평균 14만 대에 달합니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을 새로 지어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바로 옆 이마트와 주변 부지인데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북에 오른 백화점,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견줄 만한 백화점을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주변의 교통량은 지금보다도 늘 수밖에 없겠죠. 이에 신세계는 주변에 지하차도를 설치해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지하차도 건설비를 모두 낼 테니 새 백화점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 우려는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새 백화점을 지으려는 부지입니다. 이마트 부지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옛 모델하우스 부지를 합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두 땅은 광주시 소유 도로를 두고 분리돼 있습니다. 신세계는 두 부지 사이에 낀 광주시 도로를 사업 부지로 내주면 대신 기역자 모양의 대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이 오랜 기간 이용해온 도로를 없애고 새 도로를 내겠다는 내용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과 상인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금호골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한 60, 70m만 오면 되는데 거기를 돌아서 3배, 4배를 돌아와야 되니까. 교통난도 우려됩니다. 광주 신세계가 새로 지으려는 백화점은 지하 6층, 지상 7층에 연면적은 24만 8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현재 백화점과 이마트를 합친 것보다도 배 가까이 큰 규모인데 백화점이 신축되면 교통량 증가에 따라 주변의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승객이 거기서 택시를 타고 신세계 사거리까지 빠져나가는데 약 한 기본요금 3,300원에서 5,600원까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이 같은 우려에 신세계는 지하차도 건설 방안을 내놨습니다. 광천 사거리에 480m 길이의 지하차도를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 기관을 통해 현재 광천동의 교통 흐름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지하차도 개설과 군분로의 선의 도로를 만드는 것이 교통 흐름에 많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광천동 일대 개발 계획까지 고려해 교통량 분산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방 부지 오거리 부분 그쪽에도 이제 또 정비 사업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발 영향들, 교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농성 사거리 부분에 미치는 또 교통의 영향. 광주시는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주 신세계의 제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 광주 신세계백화점의 이번 사업 계획이 현실화되는 건 여러 지점에서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 사안을 취재하는 김호 기자와 함께 몇 가지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시 소유의 도로를 내주면 대체 도로는 물론 지하차도 사업에도 참여하겠다. 꽤 공격적인 계획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예,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이 광주 신세계가 아닌 금호고속 소유입니다. 약 5,200억 원을 보증금처럼 내고 빌려 쓰고 있는 건데요. 이 계약이 2033년 5월에 끝납니다.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고요. 이 두 번째로 변화입니다. 이 광주 신세계가 1995년도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내부를 보면 바둑판처럼 구역을 나눠서 판매 시설로 쓰고 있거든요. 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충분한 요즘 백화점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거죠. 고객들을 불러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광주 신세계백화점 현재는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이번 계획대로라면 기존 백화점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또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현 백화점 임대 기간이 약 10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광주 신세계는 계획대로 새 백화점을 짓고 나면 이 기존 백화점에서는 더 이상 판매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 백화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꺼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민들을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렇다면 아까 앞서 택시 기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이 주변이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도로 체계가 바뀌는 것에 대한 반발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또 대안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백화점 신축 확장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건 광주 신세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억 원으로 예상되는 광천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사업비도 부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늘어나는 교통량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 아직 명확하지도 않고 이 공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큰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이 행정 절차와는 별개로 이 시민들에게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사업자의 제한 수준입니다.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예, 우선 지구 단위 계획이 가장 첫 관문이자 이 중요한 절차로 꼽힙니다. 우선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이 건축경관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도 교통영향평가 등이 진행됩니다. 이 광주 신세계는 이런 행정 절차를 모두 연내에 마치고 내년에 착공해서 2027년에 이 새 백화점의 문을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복합 쇼핑몰 유치가 지역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속도전에 치우쳐 이것저것 놓치는 것들이 없도록 또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